현재 중국에서 뜻밖의 한국 관련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불매운동을 응원하며 중국한테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 불매운동 선언. 현재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나선 분야는 한국의 영상 분야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지난 런닝맨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오늘자 7일 갑자기 중국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화근은 1980년대 한국의 국민 보드게임으로 사랑받았던 부루마블이었습니다. 중국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이용자들은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게임판의 타이페이에 대만 국기와 함께 표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런닝맨은 12월 6일자 방송에서 출연진이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부루마블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블루마블이라는 뜻의 부루마블은 세계 도시를 돌면서 자산을 투자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출발점을 지나자마자 타이베이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나란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첫 번째 보이는 대만 타이베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독 대만이라는 단어에 매우 예민하고 대만을 중국의 도시로 반드시 취급해야만 합니다. 실제 한국의 항공사들은 대만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에 넣어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만 중국의 취항이 가능하죠.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중국에서 런닝맨을 뜻하는 RM은 이날 오후 웨이보에서 인기검색 화제 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런닝맨은 사라져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은 하나뿐이다 라고 입을 모으며 런닝맨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다운로드한 런닝맨 파일을 삭제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웨이보 등에서 네티즌들은 런닝맨 불매운동이라며 앞으로 절대 안 보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들은 런닝맨을 제대로 돈 내고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어떤 서비스도 런닝맨을 공식적으로 스트리밍이나 돈 받고 다운로드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식이며 일부 네티즌이나 업체들이 런닝맨이 방송이 되면 빠르게 자막을 달아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합법적인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중국 네티즌들의 런닝맨 불매운동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불법 업체들이 런닝맨 등 한국의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 후에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오히려 네티즌들이 제발 중국에서 한국 영상에 관심을 갖지 말길 바란다며 중국의 전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피해를 주는 것이 엄청난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예능, 방송, 문화 전반적인 것에 중국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중국은 2017년부터 런닝맨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런닝맨의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는 2014년부터 저장위성TV와 SBS가 공동 제작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런닝맨 인기가 최고로 달해 런닝맨 멤버는 전 세계를 타고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런닝맨 멤버 지석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음원이 상위권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런닝맨이 중국과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장위성TV는 달려라 형제의 시즌5 제작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달려라로 바꿨습니다. 달려라는 달려라 형제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우기면서 SBS와 공동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이 내려지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런닝맨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막아버린 게 되어 지금은 대부분 업자들이 불법 녹화를 뜬 다음에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분명 자신들은 런닝맨을 안 볼 것이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의 달려라만 본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런닝맨을 즐겨 시청하고 있으며 갑자기 보드게임의 대만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만 관련한 사안은 미중 갈등에서도 핵심 사안인 만큼 중국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최근 아군이 갈수록 없어지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만큼 공산당이 여론몰이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불법 영상이 중국에서 많이 사라질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보를 비롯해서 각종 플랫폼에서 런닝맨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영상이 대폭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개입을 한다면 런닝맨과 같은 단어나 파일이 들어간 모든 영상은 서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 공정을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아예 한국 것을 못 따라하고 못 보게 하려면 일부러 대만을 계속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한다,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계속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금기시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며 일종의 중국에서 한국을 못 뺏기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런닝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도 역시 중국이라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의 근절의 기회가 됐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이 아무리 런닝맨을 안 본다고 다짐을 했지만 또 볼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놀면 뭐하니도 불법 로드를 받아서 이효리의 마오 멘트를 마오쩌둥 조롱이라고 모욕했다면서 지적했었고, 중국은 유튜브가 금지인데도 블랙핑크가 팬더를 맨손으로 만졌다며 유튜브 장면을 보면서 화를 냈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니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BTS 그룹을 똑같이 복사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양하게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에서 전세계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빌보드 핫백 1위도 해낸 BTS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중국의 불매운동이 이번에는 전세계에서 응원을 받는 경우가 생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계 중국 불매운동에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에게 중국의 이 분야의 불매운동이 전세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호주산 와인입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 책임을 중국이라고 하자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그 책임으로 유학금지, 관광금지, 각종 농수산물 수입 검역 강화나 금지 등 온갖 유치한 방법으로 보복을 실행 중인데, 지난 11월 말경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약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호주산 와인을 마시지도 말고 세금을 매겨 내쫓자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중국의 반대로 호주 와인 사 마시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유럽을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의 보복 조치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다면서 마셔서 도와주는 운동을 벌이며 중국의 과도한 불매 운동을 조롱하는 한편 호주산 와인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오히려 호주산 와인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만 머쓱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와인 애호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을 사 마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말 중국이 와인을 안 사 마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와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특히 고급 와인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의 고급 와인인 보르도 지역의 특급 와인들은 중국의 구매로 인해서 가격이 과거에 비해 최소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와인을 거부하게 되면 호주산 와인 중에도 가격이 비싸서 못 마셨던 와인들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 와인을 과거와 같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부 와인 애호가들은 사실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프리미엄 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다며, 이왕이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주고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와인만 마신다면 와인 애호가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호주 와인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관련 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국에 해악을 끼칩니다만 결국 자국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국내외로부터 뜻밖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에 입각한 정치적 모순이 심해질수록 주변국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꾸러기 국가들끼리 아주 지들 거 챙겨 먹겠다며 난리들이 났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최근 단연 돋보이는 야욕을 뽐내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닥치는 대로 전세계와 싸울 기세로 보이는 건 다 우리 거야, 추악한 영토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BTS 사건으로 민족주의 본색을 드러낸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주변국인 베트남, 일본 등 아세안 국가들과 본격적인 대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날린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온라인 박물관을 개관하고 일본과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섰습니다. 8개 섬으로 이뤄진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행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다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을 개설하며 이 열도가 행정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사진, 문헌자료, 중국 관영매체 보도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 온라인 박물관은 푸젠사범대 연구팀이 만들었고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국가해양정보센터 등이 운영하는데요. 중국 관영매체에서는 이번 박물관 개설이 다오위다오 문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다오위다오가 논쟁의 여지 없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4월 이후 100일 연속으로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정부 선박을 보냈고 그 중에 11번은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7월에는 중국 정부 선박이 39시간 넘게 센카쿠 해역에 머물기도 했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는 반복적인 중국 선박 활동은 극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선제 공격을 가한 데 이어 일본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생태 조사를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의 번식 실태를 파악하고 2015년 만든 식물 지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 동식물 생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식물 군락의 분포를 보여주는 식물 지도는 통상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보완하지만 이번에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 조사에 나서는 셈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최근 중국 선박의 진입이 잦아져 갈등이 생기자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시류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지역의 감시를 위해 미국 드론 실험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영방송 NHK는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전송하는 드론의 능력 및 운항 안전을 시험하기 위해 미국산 드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해경이 드론을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험 비행이 성공할 경우 일본 해양경비대 33대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 33대, 헬리콥터 52대가 수색구조와 해상 감시 등 작전에 함께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해양경비대는 이시가키 섬을 진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로부터 1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한 중국 선박의 영해 접근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드론은 미군 리퍼 무인 항공기에서 변형된 것으로 날개가 24m에 달합니다. 최대 40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해상 15,000m 높이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외선 카메라와 비디오 센서 장비 등이 장착돼 있어 실시간으로 수상 선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관련 온라인 박물관을 개설한 것에 대해 삭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 현재 유효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측이 웹사이트를 만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자적 입장에 근거한 중국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온라인 박물관 개설을 포함한 도발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으며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중국 대리기는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해 꽤 까다로운 심사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이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각 부문과 이른바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 대상국은 중국 등의 국가라고 해 중국이 타겟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인을 가려받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중국 유학생 등에 의해 누설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인을 가려받는 조치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2억 2천만 엔, 약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도 18억 7천만 엔, 약 205억 5천만 원의 거금을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해 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군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데 쓰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중국인 규제 조치는 마치 최근에 미국의 정책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9일 천여 명의 중국 국민에 대해 기술 절취 등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으며 또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 학생과 연구 인력의 미국 유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월 말까지 중국을 떠나겠다고 신청한 일본 기업은 1,700여 개에 이릅니다. 중국에게 빼앗겨온 기술들을 원천 봉쇄하고 미국과 호주에서 일어난 중국 유학생의 과학기술 절취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아베 정권 때만 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중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올림픽 또한 연기되면서 중일 관계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미국을 따라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행보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해를 두고 갈등을 겪는 지역은 센카쿠뿐만이 아닙니다.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의 확보를 위해 필리핀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동물질병연구소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문을 열었고 필리핀 미국 대사는 필리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돕기 위해 마닐라 시장에게 방역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의 필리핀 방문과 인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리 편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필리핀과 중국은 웨이 부장의 필리핀 방문 시 2004년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웨이 부장은 필리핀군에 2천만 달러 상당의 비전투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데릭 그로그먼 선임연구원은 필리핀은 미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 그 이후로 미국의 해공기지가 필리핀에 있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국 중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필리핀의 오랜 동맹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테르테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사이에 어로나 유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때 필리핀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일본산 무기 수출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스가 총리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 장비품이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무기와 각종 군수 물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니케이는 일본과 베트남의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겨냥한 양국 간 안보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기 시장에서 일본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은 최악 중의 악입니다. 그딴 걸로 어떻게 싸우냐, 그냥 자위대에서나 가지고 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산 무기의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다, 필리핀이다, 일본이다, 다들 중국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또다시 대만 해협을 건넜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병대를 방문해 전쟁 준비